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의 최고의 주식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덥습니다. 많이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가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큰 재료가 될 수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더울 때 아이스크림 주식 사라. 네. 이게 딱 맞았던 그런 하루였었던 것 같은데 당분간 폭염 재료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컨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프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김영민 매니저가 준비한 네.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괴를 같이 합니다. 네, 평소에 제가 이제 하던 종목들보다는 훨씬 좀 말랑말랑한 네. 이제 좀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어저께 이제 폭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뜨거운 관심을 좀 받았고, 최근에 이제 이 K푸드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라면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이제 주목을 좀 받았고, 예. 어제는 이제 날씨 관련된 이슈까지 이제 부각을 좀 되면서 빙가류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저는 빙그레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 예. 어제 터진 종목. 네, 예. 어저께 이제 급등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워낙 또 이게 세간에 이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네. 주가 움직임 자체가 사실 좀 심상치 않아서 충분히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빙그레라는 종목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좋습니다. 뭐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상품이 바나나 맛 우유. 과유. 네, 과유죠. 바나나 맛 우유. 네. 이제 모양이 일단 좀 단지 모양으로 생겨서 좀 귀엽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맛도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이 아는 맛이 무섭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알만한 아주 달콤한 이제 우유가 생각이 좀 나는데 이게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지금 많다라고 해요. 특히 네. K 컨텐츠에 이게 노출되는 이제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바나나 맛 우유하고 그 다음에 메로나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전통의 강호죠. 이 메로나도 네. 저도 거의 한 30년 이상 이제 먹은 것 같은데 네. 질리지가 않을 정도로 네. 메로나는 또 다른 빙가류하고 좀 다르게 약간 좀 쫀득쫀득한 독특한 좀 식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메로나도 미국 코스트코 전 매장에 지금 메로나가 판매가 좀 될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식품주들이 우리가 이제 내수주라는 이제 딱지를 좀 달고 그동안에는 멀티플을 좀 높게 부여하는 게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는데 네. 이런 이제 인식 자체를 삼양식품이 이제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맞아요.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5조 원에 육박할 정도. 농심 시가총액도 아주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농심도 어제 한번 달렸어요. 맞습니다. 네, 어제 10% 삼양식품은 이상. 크게 네. 오진 못했습니다만 농심도 어저께 이제 급등을 했고요.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또 왜 올라가고 있냐면 요즘에 이제 짜파게티 더 블랙이라는 신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네. 이게 한 달 만에 무려 700만 개가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내 우리 국민들이 워낙 좀 좋아하는 이제 제품군들이기도 하지만 해외 매출이 이게 워낙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삼양식품도 이 불땡 볶음면이라고 네, 하는 거 네. 굉장히 좀 불땡 맵잖아요. 볶음면,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뭐 네. 예전부터 좋아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해외 시장에서 워낙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 예전에 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게 더 싸니까 예. 오히려 미국에서 사서 배송비를 몇백만 그렇죠. 원을 들이더라도 역직구를 해오는 게 훨씬 더 싸다. 뭐 이런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라면은 반대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한 1,500원 정도에 이제 판매된다면 해외에서는 거의 개당 뭐 3,000원 이상이 지금 판매가 되기 때문에 네.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해외 쪽에 이제 수출하는 게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외 수출 비중이 늘면 늘수록 이제 멀티플이 좀 높아지는 네.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빙가류 관련된 종목들도 좀 라면 기업들과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제 흐름에 이제 좀 주목을 좀 해보는 거고요. 네. 올해 전체 매출액이 한 1조 4,600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1,350억. OPM으로 따져보면 여전히 10%가 조금 못 돼요. 그러게요. 9.2% 정도인데 예전에 비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높아진 거고 특히 수출 비중이 2020년에 한 7.8%에 이제 불과하던 게 2023년에 9.6%, 올해는 12.2%로 이제 두 자릿수로 드디어 이제 해외 매출 올라와요? 비중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높은 멀티플을 이제 좀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 감안하면은 PR 한 9배, 10배 정도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요걸 멀티플을 한 12배, 13배 정도로만 조금만 더 높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 콘텐츠에 우리나라 이제 이 푸드 음식들이 워낙 이제 노출 빈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 네. 보니까 이게 K 디저트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장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메로나 하면은 당연히 이제 멜론 맛 메로나만 생각하시잖아요. 맨 왼쪽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오른 그 맨 왼쪽에 보시면은 딸기 맛도 있고요. 뭐 파인애플 맛도 있고요. 자몽 맛도 있고 뭐 다양한 맛이 이제 네. 다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유도 바나나 맛 우유도 그렇고 이제 메로나도 그렇고 해외 수출을 위해서 이제 라인업들을 계속 확장을 해서 이게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코코넛 맛 메로나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요? 국내에서 이제 판매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워낙 이게 관심이 많아지고 뉴스로 이제 보도되는 빈도도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빙가류를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 바나나 우유는 달아서 나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히려 한 번 더 사드시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수도 오히려 저는 좀 진작될 것 같고 수출 비중 더 늘어나고 이러면서 수익성이 이제 훨씬 더 좀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네.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 또 어저께 나왔던 것처럼 또 역대급의 지금 폭염이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염 관련된 종목으로 또 빙가류 관련된 기업들이 당분간 이제 조금 더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특히 이번 주는 FOMC 회의 결과 발표하기 전까지는 좀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래 보여요. 네. 어제 보니까. 그런 네. 흐름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빙가류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어저께 막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고 급등한 종목들이 좀 네.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조금 더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해외 수출에 이제 빙거래가 워낙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게 네. 또 할랄 인증 요즘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할랄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북미뿐만 아니라 아랍권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지금 제품 판로를 늘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네. 해외 비중이 이제 더 빠르게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멀티플 상향 요소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진짜 뭐 한 10몇 년 만에 최고가를 뚫고 올라갈 11년 정도로 만입니다. 굉장히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분출이 좀 됐어요. 이제 매물 저항은 이제 거의 없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이제 만드는가 그게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화장품 기업들도 수출 데이터가 계속 월 단위로 공개가 좀 되면서 네. 그게 주가 상승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촉매로 작용을 했다. 저는 이제 빙가류들은 이제 기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도 이제 굉장히 좀 더운 날씨가 네. 예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날씨가 오히려 더우면 더울수록 빙가류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단순하게 한번 접근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를 조금 테크니컬하게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11만 2천 원이 이제 어제 종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에 분명히 이제 급등 이후에 조금 차익 실현들도 좀 나올 거고 했겠죠. 네, 네. 눌림목이 이제 네.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10만 7천 원 정도로 가격을 이제 조금 깔아놓고 매수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1만 원 아래에서 좀 이제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 정도,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저렇게 10년 만에 신고가가 나오면 네. 이제부터는 이제 주포가 끌고 갈 때 그렇죠. 끌려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월, 화, 수 3일은 재료 공백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일까지는 한번 뭐 전국 단타 대회는 아니지만 한번 네. 주포의 힘을 믿어보는 맞아요. 것도 어떨까요? 이게 네. 어제 거래량도 이제 굉장히 좀 강했었고 특히 터졌으니까. 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전에 이 차트를 먼저 예. 보시면은 5월 중순에도 굉장히 큰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예. 200만 주가 넘는 이제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추세를 좀 돌려놓는 이런 이제 사전에 밑작업, 이제 조금 밑작업. 시그널이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 3, 4주 정도 이렇게 있다가 눌림목 조정을 쭉, 좀 받다가 네. 전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이런 N자형 파동으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매물 저항 자체가 이제 저는 거의 없다라고 네. 보거든요. 다만 장중에 또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또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만 좀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네. 테크니컬하게 이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오늘 내일 뭐 한 이틀 정도 1박 2일 정도로 이제 공략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10% 정도는 충분히 이제 시세가 네.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음료 관련한 모든
편견, 고정관념을 다 깬 것 같아요. 이제 성장주로 아예 이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제 농심 간 것도 짜파게티가 제가 제2의 불닭볶음면 되나? 바나나만 우유가 제2의 불닭볶음면 되나? 이런 컨셉이잖아요. 준호매니저 이제 네. 식음료, 음식료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어저께 이제 빈과류 관련 종목들이 예. 이제 급등이 나왔던 것도 예전에는 항상 역대급 폭염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네.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실적 성장 섹터 아니면 또 이제 숫자가 나오는 섹터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수출. 예전만큼 이제 화장품이 이렇게 추세 상승이 나왔던 또 사실 거의 처음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빈과류 또 그리고 뭐 CJ, 뭐 CJ 제일제당 제당.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불닭볶음면 관련해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삼양, 일제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숫자가 찍히고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성장 섹터로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과 매년 되풀이되는 사실상 역대급 폭염 예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 어떤 빈과류나 제과 같은 경우도 동남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고요. 또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빈과류 쪽 한 종목을 좀 탑픽으로 하나 가져와 보면은 그래도 좀 가벼운 종목으로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빈그레하고 또 사실상 최근에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다 보니까 조금 무겁게 좀 움직일 수가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는 크라운에테 홀딩스 어제 상한가 상한가에 쳤는데? 안착을 했던.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빈과류와 제과 쪽에 이제 절대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얘네가 이제 롯데 웰푸드나 또 이제 오리온에 비해서 제과 관련된 이제 해외 시장은 좀 뒤늦게 뛰어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해외 매출이 거의 633억이었는데 전년도에는 거의 한 833억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해외 매출만 지금 833억, 제가 쪽에서만 833억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1,200억밖에 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다른 이젠 제거와 빈가루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쪽에서는 맛있는 홈런볼, 네, 맛동산, 네, 조리퐁 이런 과자들이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빈가루 쪽에서는 또 이제 누가바, 쌍쌍바 뭐 이런 아이스크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폴라포가 폴라포. 앞으로 이제 판매량이 더 급증할 그게 이제 얼음으로 된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시원해요, 여름에 먹으면. 그게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통할까요? 외국에서도? 칼로리가 예. 75칼로리밖에 안 돼요. 요즘에 비만에 폴라포. 대한 어떤 네. 이제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아이스크림들은 이제 칼로리 폭탄이잖아요. 네. 근데 폴라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고드름 같은 거의 그냥 얼음에 약간의 이제 색소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금 제로 슈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맛도 있고 굉장히 차가운 폴라포가 그래도 판매량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그냥 저희가 그냥 사담이고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가볍게 좀 움직일 수가 있고 또 빈가류와 제과 쪽에 같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크라운 혜태 홀딩스를 한번 탑픽으로 올라봤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빙그레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덧붙이기 준호 매니저의 종목은 크라운, 혜태, 제과 홀딩스였습니다. 정말 누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제2의 불닭볶음면 될지 모릅니다. 폴라포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홈런볼이 터질 수도 있고 메로나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좀 수출이 네. 찍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찍히고 해외에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실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허황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식음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뭐 내일까지는 FOMC 앞두고 수급 공백, 재료 공백이 있을 텐데 한 번 더 오늘 이 폭염 재료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뷰를 해볼 텐데 어제 또 뜬금없이 뜬금은 있죠. 뜬금은 있는데 상한가로 바로 들어갔던 종목. 준호 매니저의 한전산업 보도록 할까요? 네. 한전산업. 네. 사실상 전이 이제 한전산업이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이제 한전 계열사들이 이제 급등이 네, 나와줬던 나왔습니다. 게 이제 인리에 41조 규모의 송정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MOU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네. 근데 사실은 MOU 체결은 거의 뭐 구두 네. 체결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네. 뭐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거기 네. 때문에 이 시세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 내에서 한 2% 정도 좀 조정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어떤 이제 핵심 부분이 초고압 진류 송전, 네. HVDC 관련된 어떤 설치 사업 등 앞으로의 어떤 신기술, 또 전력 분야의 어떤 신기술과 또 신사업을 그 관련된 이제 공동 협약 MOU를 체결했던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전력 분야 쪽에서의 어떤 이제 신기술 MOU를 체결한 거라서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원전 쪽에 좀 가깝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전 계열사 안에서도 네. 한전산업은 이 발전소와 이제 원전 발전소의 운전이라든지 정비를 담당하고, 뭐 한전 KPS는 사실상 정비 담당이고, 또 그리고 이제
이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설계를 설계를 하죠. 담당을 하는 기업인데 결국 이제 한전산업이 어제 올라갔던 거는 한전이 이제 인니와 41조 규모의 전력망 관련된 송전망 구축 사업을 MOU로 체결했다는 얘기 때문에 한전이 붙어가지고 이제 같이 좀 시세가 좀 세게 분출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력 기기 개통 쪽이나 전선 쪽이 원래 좀 강하게 움직였어야 돼 맞는 건데 오히려 이제 한전이 계약했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한전산업 최근에 또 ESS 쪽으로 좀 강하게 원전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솔직히 또 말해서. 원전도 네. 또 아침에 또 이제 탈원전 관련된 정책을 완벽하게 폐기하고 네. 또 관련된 추진 그 정책들이 미국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한전이 인니의 뭐 대규모 그 손전망 구축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한전산업이 좀 세게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제 시간에서 2%는 빠졌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또 ESS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또 원전 정비 관련된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사실 또 이제 오늘 또 영국의 원전 영국 팀 기업단을 언제 와요? 오늘 오늘 옵니다. 옵니까? 그래서 예, 오늘 옵니다. 오늘 오늘 와요. 오기 예. 때문에 또 이제 한전에 또 이제 원전을 또 이제 직접 둘러보고 앞으로 또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거 송전망 구축 사업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추후에 이제 본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좀 차익 매물 어제 좀 과도하게 나왔던 상승 흐름은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한전산업이 그래도 이 한전 계열사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특히 이번에 어떤 때이른 어떤 무더위의 어떤 전력난에 대한 우려도 사실상 이 전력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소형 모듈 원자로와 또 원전에 대한 어떤 관심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고 단발적으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약간 좀 차익 매물 나왔을 때 좀 물량의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산업. 인도네시아와 MOU 재료로 상한가를 보냈다기보다는 그날 아침에 네, 있었던 아침에 약간 원전 관련한 테마가 더 크지 않았을까. 이거 작전주 시간에도 또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온다고요. 영국의 원전팀. 맞습니다. 네, 오늘 옵니다. 이제 와서 또 어떤 일을 볼지 몰라요. 그 뉴스도 오늘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 될 것 같고. 원전 테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의외로 원전 테마가 좀 맞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또 하필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금 공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큰 어떤 이제 재료가 나온다기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한전과 또 뭐 MOU라든지 아니면 또 가능성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워낙에 또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와 또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아진 상태이다 보니까 또 이번에 또 보시죠. 원전 섹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역시 엔비디아였습니다. 액면분할 첫날이었는데 확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나 다시 상승으로 끌어올린 채로 끝이 났고요. 테크윙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핸들러 네. 테크윙. 예. 보통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액분하고 그렇죠. 나면 네. 약간 이제 그 착시 효과 때문에 네. 초반에 이제 상승하다가 오히려 이제 뒤로 가면 힘이 빠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네. 흐름이 이제 나타나기 마련인데 엔비디아는 초반에 밀리다가 오히려 이제 막판에는 네. 상승으로 상승 이제 막아냈습니다. 어쨌든 네. 뭐 말아 올려놓고 이제 끝났고요. 특히 오늘은 엔비디아보다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램 리서치라든지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장비 종목들이 일제히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 네.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1.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체보다는 오히려 이제 FMC 회의 앞두고 약간 좀 눈치 보는 흐름이 이제 네. 나타나면서 지수 자체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만 반도체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신고가를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차별적인 흐름. 어제 이제 PSK 홀딩스도 리뷰해드렸고 네. 오늘은 이제 테크윙. 결국 이제 PSK 홀딩스나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KC텍이나 이런 KC텍. 종목들이 이제 HBM과 관련된 물량이 이제 좀 늘어나는 이제 기업들이잖아요. 테크윙도 마찬가지래요. 이제 고속 버닝 테스트라든지 테스트 핸들러 이런 것들 특히 HBM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매출이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난다라는 이제 분석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특히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이격이 강하게 이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완만하게 지금 우상향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는 결국은 PSK 홀딩스처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제 2, 3일 정도의 이제 오버슈팅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단기 그렇죠. 고점이 이제 네. 형성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테크닉은 이제 그런 식의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46,000원, 7,000원까지 이제 올라온 네. 이상 앞자리가 이제 바뀌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더 이제 끌고 가도 괜찮은 흐름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좀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뭐예요? 아니 삼성전자가 이제 못 움직이니까 삼성전자 주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뭐 HBM 쪽은 지금 뒤쳐졌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레거시 그냥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이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당위죠, 당위. 네.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삼성전자가 거죠. 이제 올라가야 돼. 말 네. 그대로 이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논리라면 오히려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된다. 왜냐면 메모리를 뭐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도 D램하고 낸드 하고요. 특히 낸드는 인텔의 이제 그 낸드 사업 부문 인수했잖아요. 네. 솔리다임을 인수하자마자 역대급의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인수 괜히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효자가 되고 있거든요. 낸드 쪽도 이제 흑자 전환, 솔리다임도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거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좋아지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좋아져요.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그것 네. 가지고는 주가의 이제 차별적 상승 요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건 이 AI 생태계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레거시도 좋아지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HBM까지 좋아진다. 그런 장비 종목이 이제 한미 반도체나 PSK 홀딩스나 아니면 오늘 리뷰해드린 네. 테크인 같은 이런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D램 업황, 메모리 업황이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것과 플러스 HBM 쪽 매출 비중이 높아진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제 뻗어나가는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보고 네. 테크인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 5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시각에 박경숙 님이요. 김영민 매니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고 우리 준호 매니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처럼 스마트한 김영민 매니저님. 네. 리가켄 바이오는 네. 대체 어떤 호재가 나와야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리가켄 바이오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테오젠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이렇게 이제 뭔가 확정적인 이제 계약이 좀 터지고 그 현금 흐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된 기업들이 지금 먼저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ADC가 최근에 이제 항암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받는 이제 플랫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또 가장 많이 한 기업 중에 하나가 리가켄 바이오. 지금 네. 누적 기술 이전 이제 잔고가 무려 8조 원이에요. 근데 기술 이전만 해가지고는 사실 이 기업한테는 썩 좋은 건 없어요. 기술 네. 이전을 해서 그게 이제 임상의 단계가 1상에서 2상, 3상 이렇게 이제 진척이 되면 그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고 받아야죠. 네.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로열티를 수취하는 네. 구조거든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주가가 진짜 알테오젠처럼 뻗어나가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기술 이전한 그 파이프라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상업화에 이제 좀 성공을 하거나 혹은 임상 3상의 단계에서 상업화의 직전까지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알테오젠과 똑같은 구조로 로얄티가 이제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이제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때가 어찌 보면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를 이제 펼치는 시기가 된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지금 보시면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네. 옆으로 이제 좀 들어눕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좀 강한 움직임이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 아마도 이번 주 또 FMC 회의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지난주와 같은 이제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상승 흐름이 충분히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리가켄 바이오는 편안하게 이제 보유를 하셔도 좀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젠가 그젠가 저 리가캠 할 때 저도 이렇게 막 보는데 좀 차트상으로 기술적 네. 분석하는 분들이 아마 60일선에서 이게 못 버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니까 네. 아마 우리 박경숙님도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이번에 확 뚫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뚫어줄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 저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라고 보거든요. 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어차피
개별 모멘텀도 이제 중요합니다만 이 매크로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많이 타죠. 사실 상방을 지금 네. 막아놓고 있는 네.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일부 종목들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들은 그야말로 이제 확정적인 어떤 미래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신고가를 가는 거고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악재가 충분히 이제 반영되고 나면 네. 뭐 리가켄 바이오도 충분히 전고점을 이제 좀 뚫어낼 수 있다. 직전 고점이 84,000원이기 때문에 네. 한 20%밖에 차이 안 나요. 거래를 붙이면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전고점 뚫고 뭐 1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리가켄 바이오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횡보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이제 털고 나갈 사람들은 이제 지쳐가지고 재미없으니까 이제 다 팔고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상방을 좀 뚫는 시도가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썸 킬러님이요. 간절합니다. LG 이노텍은 어찌 될까요? 브리핑 꼭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준호 매니저, LG 네. 이노텍 우리도 많이 다뤘었는데. 맞습니다. 일단 뭐 오늘 사실 그 애플의 WWDC에서 지금 애플의 어떤 AI 인텔리전스가 이제 네.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통화 녹음 기능이 좀 네. 첨가가 됐었고 또 그리고 사실 이제 복잡한 어떤 이제 웬만한 게 지금 챗GPT에서 구현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이제 혁신은 없었다라는 맞습니다.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복잡한 내용을 물어보면은 오히려 지금 반문을 한다고 해요. 챗GPT한테 물어보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오케이를 하면은 챗GPT가 구현해 주는 건데 사용자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즉각 대답하는 걸 원하지. 네. 네, 좀 복잡한 내용이면은 또 챗GPT한테 물어봐 주세요라고 누르는 게 굉장히 귀찮은 건데 아무튼 이번에 어떤 혁신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애플이 한 2% 정도 빠졌었는데 네. 근데 이 얘기는요, 10년 전에 이제 스티븐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 사망하고 나서 계속해서 애플은 혁신은 없었다는 얘기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다시 이제 그 애플의 아이폰 16이 또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팔릴 거예요. 늘 계속 그래 왔고 또 이번에 AI가 처음으로 탑재됐고 거기다가 녹음 기능까지 첨가됐고 또 이제 결국에 AI 기능들이 이제 이번에 아이폰 AI에 온 디바이스 AI로 접목이 됐기 때문에 좀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혁신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서 전 세계 이제 아이폰 그 유저들과 또 그리고 판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LG 이노텍은 사실 아이폰 판매량의 직접적인 수혜고 또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맥북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에 계속해서 AI가 접목되면서 판매량은 전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뭔가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테슬라 향에 관련된 전장용 카메라 모듈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 그런 부분이 또 올해가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원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 또 상반기에 모델 2라는 보급형 모델, 또 3천만 원대의 보급형 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전장 쪽에서의 어떤 판매량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최근에 어떤 그 미국의 어떤 북미 테슬라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이 둔화와 또 아이폰 판매량이 또 둔화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40만 원에서 최근에 17만 원까지 떨어진 충분히 반의 반토막까지 네. 조정에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올해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개화와 내년 초에 또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 출시와 또 그리고 아이폰이 생각보다 잘 팔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대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컨퍼런스도 있고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네. 좀 기대하면서 이게 탑재된 아이폰 했는데 근데 시장이 인정을 안 해주면서 걱정이 좀 되시죠. 근데 준호 매니저는 LG 이노텍이라는 게 워낙 또 애플 재료도 있고 자율주행 재료도 있고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요. 하나 더 보고 우리 영민 매니저의 리뷰 종목할 텐데 네. YS 킴님입니다. 오스코텍을 그동안 우리 준호 매니저가 얘기 네. 많이 했기 때문인데 랭나자 유한양의 오스코텍 이 FDA 8월에 승인이 온다면 이게 세론 네. 재료가 됩니까? 그러니까 8월까지만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승인이 되면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세론보다는 더 네. 강력하게 좀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뭐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가 또 FDA 승인, 또 그리고 또 시판허가, 또 그리고 임상 3상 성공, 또 그리고 기술 이전 이게 가장 핵심 재료다 보니까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번에 FDA 승인됐을
된다고 했을 때는 오스코텍은 흑자 전환은 물론이고요. 네. 이 주가 위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컨던 점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FDA 승인까지 기다리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승인 이후에도 충분히 더 끌고 가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결국에 이제 그 존슨앤존슨의 이제 렉나자가 이번에 이제 리브리번트와 또 이제 병용 투여했던 마리포사가 승인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유한양행이에요. 아무래도 해외 판권을 존슨앤존슨에 넘긴 상태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혜는 유한양행이고 또 이제 오스코텍 또 원 개발자다 보니까 관련해서 로얄티가 한 40억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스코텍도 이 탄력도 면에서는 사실 유한양행보다 더 강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8월달에 FDA 승인된다고 했을 때는 그 재료가 오히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심을 빠르게 개선시키면서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지금의 어떤 알테오젠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지금 FDA 승인 기대감이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8월에 FDA 승인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끌고 가고 아니면 그 직전에 만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인 직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때까지 흐름을 보고 만약에 승인된다면 정말 강력한 재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냐 오스코텍이냐 하나만 들고 가자면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땐 유한양행이 유한양행이 더 직접적이니까. 직접적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단기 탄력도 면에서는 오스코텍이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할 수 있다. 것만. 예. 하고 8월 1 승인 여부가 나올 때 네. 남자 야수의 심장이라면 끝까지 7월 결과고, 홀딩이다. 네. 그리고 만약 결과- 승인되면은 끌고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 그 전에 물량이 너무 많다 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말 엄청난 거기 때문에 FDA 승인이 히든 카드를 보는 것이 일단은 맞는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015년에 지금 유한양의 렉나자의 그 원천을 이제 오스코텍이 기술 이전을 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로얄티를 받으면 이게 또 로얄티가 넘어오고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고 가는 거죠. 네. 8월까지 봐야 되죠. 유한양과 오스코텍. 이게 여러분들이 뭐 워낙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듣다 맞아요. 보니까 네. 재료만 나오면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네. 국내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항암제를 최초로 만드는 이제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작년에 마리포사 1, 2를 가지고 유럽 EMA하고 미국 FDA 시판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 결과가 8월 21일 전후로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 요번에 아스코에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 선정이 된 건 다른 임상이에요. 이게 이제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으로 바꾼 걸 가지고 임상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요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미국과 유럽의 시판 허가를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의 병용 투여한 결과, 그다음에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병용 투여한 결과, 이게 연이어서 지금 FDA 승인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이게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단순히 개발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약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약을 팔아야 거기서 매출이 나오는 거고 그 매출액에 대한 로얄티를 유한양행이 이제 수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업화를 했을 때 시판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이게 과연 얼마나 빠르게 1차 치료제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 상업화와 관련해서 요번에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모델이 굉장히 이제 성공 가능성을 높여줬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8월 달에 승인을 받으면 세론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에 대한 승인까지도 이제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 이후에 계속 이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중장기 이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유한양행 뭐 저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싼 가격이다. 오스코텍뿐만 아니라 유한양행 두 종목 다 향후의 상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숫자로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8월 승인 이후에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또 다른 이제 승인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보유를 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주식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여덟 말씀드리지만은 폐암 관련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죠. 가족들이 고생을 맞습니다. 하고 계시겠습니까? 부디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29일 일발 종목이었습니다. 사이맥스 가보도록 할까요, 영민 매니저? 네. 사이맥스 요것도 이제 어찌 보면 반도체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지만 이것도 뭐 엄밀히 따지면 레거시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고 HBM 관련해서 또 주력 고객사 중에 하나가 또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옮겨야 HBM 되니까. 수혜주로도 또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맥스 역시도 지금 23,000원, 4,000원대 매물 저항이 좀 있긴 합니다만
다른 소부장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추세가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수익이 아주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위치 자체가 지금도 이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고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지금도 아주 좀 괜찮은 좀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요러다가 이제 종목들이 갑자기 그냥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두 달 동안에 충분히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쳤기 때문에 23,000원, 4,000원에 이제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도 저는 뭐 좋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신규 접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탄광에서 돈 번 사람이 청바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이맥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HBM도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네, 레거시 반도체도 네. 움직여야 되니까 이송해야 되니까요. 예, 사이맥스까지 갔고요. 자, 이번에는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 매니저 오늘의 네. 일발 정보 뭔가요? 저도 이제 폭염 수혜주로 이제 한 종목을 한번 들고 와 봤는데, 네. 예전에 한번 큰 수익을 챙겨줬던 일진전기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진전기. 네. 예. 일단 뭐 지금 때이른 폭염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대구와 울산 지역은 오히려 폭염주의보가 좀 떨어졌고 또 이제 실제로 체감 온도가 거의 한 33도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이제 폭염이 예년 대비해서 한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 앞당겨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북부 지역이 섭씨 한 40도 정도로 지금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랬을 때 결국 이제 폭염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 더욱더 이게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이제 전력기기 또 그리고 또 AI의 어떤 대란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기기와 전선 변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또 때이른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때문에 사실상 전선과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기술적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사실상 이제 뭐 개별적인 큰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또 대왕고래 섹터의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혈됐고 수급 이동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의 뭐 구리 가격이 좀 안정을 찾았던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맞아요. 사실 이제 결국에 대왕고래 쪽의 수급 이동이 더 컸다라고 봐요. 시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어제 또 이제 한전에 또 이제 이니와 41조 규모의 어떤 그 송전망 또 전력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던 부분들도 반발 매수가 유입됐지만 결국 이제 때이른 어떤 폭염에 빈가루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받겠지만 결국 전력기기 쪽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가 아니라 사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선과 변압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일진전기가 또 유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해외 수주 잔고량이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북미 수주 잔고만 지금 벌써 1조 3천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다른 어떤 전력과 전선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전선은 사실상 그 전력기기 쪽은 그 5대 기업이 지금 독과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등이 LS전선, 또 그리고 2등이 지금 대환전선, 그리고 3등이 가원전선, 그리고 4등이 일진전기, 5등이 대원전선입니다. 근데 가원전선은 이제 LS전선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가원전선과 일진전기의 지금 점유율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1,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고 그래서 변압기와 전선 쪽의 종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2026년도 기준에 지금보다 매출이 2배에서 거의 2.5배 정도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지금 이제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인데 꾸준하게 지금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 전력기기 쪽의 어떤 슈퍼 사이클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인해서 AI 전력난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전력 수요가 3년 뒤에는 10배 이상 급증할 거라는 보고서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왕고래도 대왕고래지만 또 전력기기와 또 소형모드 원자로도 자체적으로 우리의 모멘텀으로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들고 와봤고 또 최근에 또 인니 관련해서 이 41조 MOU가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다시 한번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전력기기 쪽도 다시 한번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북미 지역의 어떤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일진전기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유망하다라는 점에서 일진전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가격 전략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어제 일단 시세가 좀 네. 나와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좀 전체적으로 네. 전력과 전선, 변압기 쪽이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됐는데 오늘은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어제 인니와 또 이제 MOU 체결로 인해서 좀 또 강한 매수가 덥다. 유입됐기 네, 때문에 폭염. 네, 네. 그래서 25,000원 정도를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딱 직전 고점이었던 3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고 손절 라인 때는 21,3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일질전기입니다. 전통의 강호였고요. 전력 인프라, 송배전, 변압기 나왔을 때 네. 어마어마하게 달렸던 그러나 최근에 좀 쉬고 있지만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니다. 그래서 일진전기가 또 다른 전선과 변압기 관련 종목과 다르게 또 ESS와 스마트 그리드 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컸을 때도 일진전기가 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때이른 폭염 수혜주로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 조금 이제 네. 조금이 아니라 꽤 떨어지면서 약간 이 맞습니다. 전선 전기들이 주춤주춤했었는데요. 영민 매니저는 네. 뭐 관련해 가지고 네. 이게 이제 전기전선 이슈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AI 이슈에 지금 대응하기 위한 이제 전력 수요 요걸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전선 이제 전력 인프라를 이제 확장하는 이제 단계잖아요. 실적이 일단 너무 좋고요.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슈퍼 쇼티지라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특히 미국 쪽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지금 이 쇼티지가 좀 강하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좀 주목하는 게 전방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네. 2차 전지라든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IRA 때문에 사실상 공장을 지금 미국에다가 속된 말로 그냥 다 때려 짓고 있거든요. 그 공장을 지을 때도 역시나 전기 전선이 이제 인프라가 당연히 이제 다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고객사들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데다가 변압기, 수배 전반 이런 거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했을 때 단순히 이게 이제 뭐 테마성으로 이제 부각되는 이슈가 결코 아니다. 이게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일시적인 이제 테마성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 AI와 관련된 이제 전력 수급 관련된 종목으로 실적이 워낙 지금 빠르게 지금 고성장하고 있고 네. 이 슈퍼 쇼티지라고 하는 게 당분간 뭐 거의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금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얘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추가할 수 있는 종목은 LS 일렉트릭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미국 쪽에서 워낙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LS 일렉트릭도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누릴목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공략 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영민 매니저는 LS 일렉트릭 전통의 강호입니다. 또 이 와중에 HD 현대 일렉트릭은 하시는 분은 이제 그건 저희가 또 너무 많이 분석을 했기 네. 때문에 또 많이 일발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LS 일렉트릭과 또 준호 매니저의 일진 전기 아직 죽지 않았다. 네. 근데 LS 일렉트릭도 저는 충분히 전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LS 일렉트릭은 또 이제 전력 기기 쪽에서 또 네.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고 또 이번에 인니와 어떤 실질적인 계약이 초고압 진류 송전 네. HVDC 관련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송전망이요. 네, 근데 네, 네. 세계 최고의 어떤 전압 HVDC를 케이블을 양산에 성공한 데가 또 LS 전선입니다. 근데 LS 전선이 상장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력 기기 관련된 대표 기업이 또 LS 일렉트릭이니까 일진전기와 LS 일렉트릭은 같이 봐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체결이 되면 이게 저 보르네오섬 끝에서부터 송전 전력 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또 LS 일렉트릭 네. 어떤 식으로 엮일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진 전기와 그리고 저는 빙그레. 빙그레였어요. 너무 많이 들고 나왔는데 저는 빙그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네. 종목 김영 매니저 빙그레 폭염 대비 네. 폭염과 인니와 송전과 인프라의 일진 전기였고요. 거기에 맞서서 하나씩 나왔던 것이 크라운제과 네. 홀딩스, 맞습니다.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고 투자 전략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